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참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줄거리 제가 완전히 끝까지 결말까지 스포를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결말을 스포를 원하지 않은 분들은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줄거리를 정확하게 끝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난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송강호, 엄마 장혜진, 아들이 이제 최우식, 딸이 박소담인데요. 이렇게 넷이서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직업이 없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 최우식의 절친한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요. 이제 뭘 전해주겠다고, 이제 수석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최우식한테 내가 이제 과외를 부잣집에서 하고 있는데 네가 맡아서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뭐 어차피 가난한 집이니까 친구가 이제 뭐 외국에 가게 되면서 잠깐 맡아달라고 하니까 돈도 많이 주니까 덥석 맡게 됐죠. 그래서 최우식이 이제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여고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갑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고2짜리 예쁜 여학생이 있고 엄마가 이제 조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장, 재벌집, 재벌집이라기보다는 이제 IT 벤처 사장인데 박 사장, 이제 이성균이죠. 이성균이 사장으로 있고 이 집에 이제 딸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딸을 꼬십니다, 잘. 그리고 사모님이 조여정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이 최우식이가 아주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여고생의 동생, 아주 어린 꼬마 녀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미술을 좋아하고 약간 정신산만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술 치료를 좀 권유하게 되죠, 최우식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들어갈 때 명문대생이라고 사실은 고졸이지만 거짓말을 하고 위조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자기 동생도 외국에서 공부를 한 남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훌륭한, 미대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동생네 어린 꼬마까지도 과외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매가 이제 거짓말로 거기서 이제 과외를 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 자리가 있는데, 젊은 기사가 있었는데, 이 딸 박소담이 슬쩍 이제, 안에다가 차 속에다가 이제 팬티를 벗어 던져가지고 사장 보라고. 이성균 사장이 이제 그걸 나중에 보고서 기분 나쁘죠. 이 기사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자르고 이때 타이밍 맞춰서 또 나이 많은 좋은 기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송강호를 또 기사로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 딸, 아버지까지 이성균 사장네 집에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적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가정부예요. 가정부 아줌마가 아주 만만치 않은 강적인데 이 가정부 아줌마를 쳐내기 위해서 이제 복숭아 알러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결핵에 걸린 것처럼 꾸미게 돼가지고 결국 오랫동안 일해왔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쳐내고 이제 송강호 부인인 장혜진을 다시 가정부로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사모님인 조여정이 참 사람이 귀가 얇고 순진해요. 그리고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온 가족, 송강호의 가족 전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기생하게 되는 건데, 어느 날, 이 가족, 주인집 가족이죠. 이성균의 가족이, 캠핑을 가게 돼요. 그래서 큰 집을 이제 비우게 되니까, 이 송강호의 가족이 완전히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신나게 놉니다. 뭐 술 먹고 파티하고 완전히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예전에 있었던 가정부죠. 얼마 전에 쫓겨났던 복숭아 장난쳐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쫓겨났던 옛날 가정부가 아주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래요. 놓고 온 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미심쩍긴 하지만 열어주게 되죠. 이 여자가 이제 지하실로 짐을 가지러 간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송강호의 가족이 몰래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또 비밀 통로가 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그래서 다시 더 밑으로 이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거기에 그 가정부, 옛날 가정부의 남편이 몰래 거기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집도 이제 뭐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거의 뭐 거지꼴이 돼가지고 힘들어지니까 부인이 가정부를 하면서 남편을 지하에다 숨겨놓고 거기서 아예 살림을 차렸던 거죠. 뭐 바퀴벌레 살듯이 그렇게 몰래 살면서 몰래 음식 꺼내다가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몰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쫓겨나게 되니까 남편을 미처 데리고 나오질 못한 거죠. 충격이었죠. 그리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뭐 비밀을 발견한 거죠. 이 옛날 가정부도 송강호의 가족이 한패거리로 자기네 쫓아내고 지네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듯이 막 난리치고 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서로 협박하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청소하고 치우고 하면서 이제 그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가정부랑 가정부의 남편을 제압해서 지하실에 가둬놓게 되고 이제 송강호의 가족 4명은 후다닥 위로 올라와서 숨어요. 그리고 한참을 숨었다가 이제 그 가정부인 엄마 남겨놓고 3명은 밤늦게 이제 집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 엄청난 그 폭우가 그날 밤새도록 이제 내려가지고 이 반지하 방이 원래 집이죠. 송강호의 집이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뭐 비참하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거기서 집을 잃고 체육관에서 자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 그 이제 다음 날이 또 그 꼬마 조여정의 그 막내죠. 꼬마의 그 생일이라고 생일 초대를 받아요. 이 수재민이 이 상황에서 아주 비참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옷을 챙겨 입고 조여정네 이제 2명은 과외 선생이고 하나는 가정부, 하나는 운전기사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생일 파티에. 근데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 옛날 가정부랑 그 가정부의 남편을 이제 지하실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아들 녀석 최우식이가 자기가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부잣집 딸하고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만 잘 처리하고 자기가 나중에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먼저 갔다가 오히려 붙잡혀가지고 저기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 지하실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옛날 가정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미 죽어버리고 묶어놨던 그 가정부 남편이 나와서 최우식이를 갖다가 이제 제압을 하고 돌로 머리 쳐가지고 이제 아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엌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완전히 그 생일 파티장을 아주 뭐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딸 박소담 가슴에 칼을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막 칼 행패를 부리면서 하다가 결국 이제 송강호 부인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또 지가 도리어 또 칼을 맞아가지고 이놈도 죽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송강호가 막 얼이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성균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빨리 이제 뭐 자기 저기 그 사람들 대피시키고 자기 가족들 병원에 보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거기서 아주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평소에 이성균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면 특히 이제 송강호를 많이 무시했어요. 특히 이제 그 가난 냄새, 반지하에 찌든 냄새,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평소에 많이 무시했거든요. 이 무시한 감정이 점점 이제 쌓이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 칼부림 나는 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성균이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죠. 막 냄새에 막 코 막고 막 이제 그 아까 다시 이제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송강호가 갑자기 뭐가 욱하는이지 이제 뭐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칼을 들어가지고 이성균을 심장을 가슴을 칼로 찔러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살인을 벌이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더 난장판이 되고 이제 송강호는 이제 그 살인 현장 그 장을 이제 도망치듯이 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극이라는 게 다 들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 가정부 남편에게 돌로 머리를 많이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던 최우식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짧게 이제 풀려나가지고 둘이 살게 되고 그 옛날 가정부 남편한테 칼을 맞았던 딸 박소담은 죽었고 그리고 주인집 박 사장 이성균 사장을 가슴을 이제 찔러서 살해한 송강호는 잠적해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경찰들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최우식 아들은 이제 몸이 회복되고 엄마랑 둘이 살다가 아빠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찾다가 그 옛날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주인집에 가서 이렇게 산에서 그 집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집에서 그 깜빡깜빡 그 이제 지하실에 있을 경우 자기가 있는 거를 알리는 그 불을 번쩍번쩍해서 모스보로 해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그 예전에 가정부의 남편이 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껌뻑껌뻑 불이 번쩍이는 거예요. 모스보가. 결국 뭐냐면 그 지하실에 그 옛날 가정부의 남편처럼 몰래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송강호인 거죠. 살인을 하고 그 가정부 남편처럼 그 지하실 비밀 그 주거 공간에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아빠가 살인을 저지르고 오랫동안 숨어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최우식은 직감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다짐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집을 내가 사게 되면 아버지를 안전하게 나오시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뭔가 아주 그 희비극이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고편에서는 계속 웃긴 장면만 나왔거든요. 그건 희극이죠. 희비극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어이없는 죽음을 맞으면서 죽게 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모순점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었던 기생충 전체적인 줄거리, 결말, 스포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형이었습니다.